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설 소년을 위로해줘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편의 이야기가 꼭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찾아가 봅시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깜짝 놀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이 소설은 바로 그 공감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5가지 길을 따라가 볼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작품 전체의 그림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 소설은요, 한마디로 성장 소설이에요. 연우라는 17살 소년이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기쁨을 정말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죠. 자, 그럼 이 성장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봐야겠죠? 모든 이야기의 힘은 인물에서 나오잖아요.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세 친구, 한 명씩 만나보면서 각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주인공 연우. 이 친구는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는 편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혼자 꾹 참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연우와는 정말 정반대의 친구가 있어요. 바로 태수입니다. 태수는 굉장히 활발하고 누구한테나 먼저 다가가는 그런 적극적인 친구죠. 연우에게 힙합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영. 채영이는 밝고 당차고 가끔은 좀 엉뚱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말할 줄 알고 세상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아주 멋진 친구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연우는 내성적이고 태수는 외향적이죠.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문학에서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이 오히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곤 해요. 이 다름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소설에서 힙합은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또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살아 움직여요. 왜 작가는 많고 많은 음악 장르 중에 하필 힙합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들어봅시다. 연우가 우연히 소년을 위로해줘 라는 노래를 듣게 돼요. 근데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강요하는 남자다움이라는 틀에 갇혀서 답답했던 자기 마음을 이 노래가 너무나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공감의 순간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소설에서 힙합 음악은요, 첫째, 주인공 연우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요. 둘째,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셋째,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 질문을 던지죠. 마지막으로 연우와 태수처럼 서로 다른 아이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한다는 건 바로 이런 숨겨진 의미, 즉 상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소설에는 인물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개의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을 하나씩 열어봅시다. 첫 번째 창문은 거울입니다. 연우는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거울을 봐요. 이건 그냥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혼란과 마주하고 그걸 스스로 다독이려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 창문은 날개예요. 연우가 이사간 방 벽에 희미하게 날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연우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저 날개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꿈을 꿔요. 자유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상징이죠. 자, 마지막 3번째 창문은 농구 골대입니다. 이게 정말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채영이가 아무리 공을 던져도 골대에 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채영이가 농구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남학생 키에 맞춰진 이 골대 자체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기준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이 소설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채영이가 골대에 닿지 못하니까 연우가 어떻게 하죠?
맞아요. 그녀를 들어 올려줘요.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일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과 상징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설의 핵심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우는 어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영이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겉으로 보면 정반대 이야기 같죠? 하지만 둘 다 미래가 불안한 건 똑같아요. 연우는 책임감 때문에, 채영이는 실망스러운 어른이 될까봐 두려운 거죠. 결국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달라도 그 마음의 뿌리는 같아요. 바로 나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라는 불안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작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인 채로 괜찮아 라고요. 이 소설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나 자신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따뜻한 위로의 편지 같은 작품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연우에게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너는 너 자체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여러분만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꼭 노래가 아니어도 좋아요. 책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한번 이번 주에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